안녕하세요. 미디어 놀이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미디어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뉴스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건데, 첫 번째로는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뉴스를 봐야 하는지, 왜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뉴스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뉴스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뉴스의 필요성을 알고 생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6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게요. 자, 뉴스의 필요성과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편, 수천 편의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편의 뉴스만 메인 뉴스가 되죠. 그래서 어떤 뉴스가 메인 뉴스,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가 되는지 가치를 또 결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뉴스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6가지예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자,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시의성. 그래서 옛날에 일어난 사건보다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헤드라인에 많이 올라오죠. 최신성이라고도 하죠. 자, 두 번째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나 영향력의 크기가 큰 경우예요. 이 뉴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거나 아니면 뭔가 혜택을 받다거나 이런 식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헤드라인 뉴스에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주 유명한 경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핫했죠. 핫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쵸? 사건의 당사자가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자,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많은 경우, 갈등성이 큰 경우에는 헤드라인 뉴스에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예시를 들어서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자, 다섯 번째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경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 얼마 전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수도에서 무슨 폭발 사고가 있어서 우리나라 로 치면 서울 정도의 그런 수도의 반 정도가 아주 폭삭 내려앉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크게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아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큰 뉴스가 되는 거죠. 근접성. 이게 바로 근접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평범하지 않은 사건일 경우에 헤드라인 뉴스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뭔가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아주 특정한 사건, 특별한 사건, 평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그 뉴스가 가치 있는 뉴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퀴즈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선생님이 이때 저기 2가지 뉴스를 보여줄 건데요. 어느 쪽의 뉴스가 더 가치 있는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3년 전 국회의원 선거 뉴스와 어제 국회의원 선거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더 가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어제 일어난 국회의원 선거 뉴스가 오늘 날짜 헤드라인 뉴스에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자, 연예인 뺑소니 사건 뉴스와 태풍으로 홍수가 난 뉴스예요. 자, 어느 쪽 뉴스가 더 가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태풍으로 홍수가 났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피해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뉴스가 더 가치 있는 뉴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나라 배우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과 내 짝꿍의 충북 미술대회 수상 뉴스 둘 중에 어느 뉴스가 더 가치 있을까요? 자, 우리 아직은 우리나라 배우 중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경우는 없지만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감독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 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각본상도 받고 이제 곧 연기상도 수상할 그럴 배우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더 가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 배우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 뉴스가 우리 오늘자로 네이버 뉴스에 포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유명 인사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태국에서의 테러 뉴스와 오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뉴스. 자, 둘 중에 어느 쪽 뉴스가 더 가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근접성을 판단할 때 근접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오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뉴스가 더 가치 있는 뉴스고 네이버 뉴스 포털에 상위에 랭크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오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되진 않았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야 돼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대체 왜 뉴스를 보는 걸까요? 자, 뉴스의 필요성이에요. 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고 싶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 싶으면 뉴스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뉴스는 가장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뉴스가 사회에 필요한 이유 볼게요. 자, 뉴스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나 정보를 알리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도록 도와요. 자, 우리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한 다음에 뉴스 읽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댓글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반대 의견, 아니면 새로운 의견도 서로 공유가 되고요. 아니면 뉴스가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주제를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또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뉴스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사건을 다뤄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깊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스를 통해서 난 이런 정보를 이제 얻고 싶어요. 자, 나만을 위한 뉴스 비서가 있다면 어떤 분야의 뉴스를 제공받고 싶나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하루에 쏟아져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딱 맞는 뉴스, 우리 친구들이 딱 원하는 뉴스만 딱 받아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뉴스 이용의 개인화는 바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RSS, 초간편 배달이라고 해서 포털 사이트나 앱에 원하는 정보를 등록해두면 바로바로 그 뉴스가 뜨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메일로 바로바로 전송이 됩니다. 자, 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뉴스를 접하기도 해요.
그리고 뉴스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미술관 큐레이터처럼 특정 주제의 컨텐츠를 수집, 선별, 가공해서 보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뉴스 이용의 개인화 너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보 편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 특정 분야의 뉴스나 정보로의 접근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골고루 뉴스를 이용한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조심하면 이런 서비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 이번에는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뉴스, 우리가 네이버 다음 포털이나 혹은 뭐 MBC 뉴스데스크도 아주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이죠. TV, 텔레비전 프로그램. 자, 어떻게 매일매일 다른 뉴스들이 만들어지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뉴스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총 4단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건 취재 및 기사 작성의 단계입니다. 자, 기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서 이제 수집하는 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있겠죠. 현장 취재, 직접 발로 뛰는 거예요. 관련 기관을 출입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라든지 경찰서로 출입을 자주 하는 기자들이 많대요. 방송국에도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죠. 자, 혹은 기자회견을 참석한다든지. 뭐 연예인의 무슨 연예인들이 자기 신상을 얘기할 때 무슨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혹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 형식으로 기자들과 만나죠. 이런 기자회견을 참석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와 같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이런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요. 이 단계가 끝나면 편집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언론사의 부장과 국장들이 모여서 어떤 뉴스를 선택하고 어떤 뉴스를 제외할 것인가, 이거를 협의하는 거예요. 자, 언론사의 부장과 국장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테이블을 뉴스 데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MBC 뭐 뉴스 데스크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여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자, 편집회의. 그래서 이 뉴스, 모든 뉴스가 다 뉴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취하고 버릴 것인지 여기서 결정이 된 다음엔요, 뉴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뉴스 순으로 순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목, 사진, 동영상을 조합하는 거예요. 자, 뉴스 같은 특히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 화면 구성이 되게 중요하죠.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앞면에 배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거를 3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배포하는 거죠. 자, 뉴스가 완성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신문, 인터넷,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죠. 여러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으로, 그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 통해서 뉴스를 확인을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자들이 과연 어떻게 사건 취재하는지 선생님이 동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뉴스룸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나간다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뉴스의 최전선에 있으니까 가장 극한 직업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위험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일을 해야죠. 고소공포증인 사람도 취재에 들어가면 체면 걸린 것처럼. 지금 이 화면에 영상 하나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 모 기자가 제보한 영상이에요. 네. 북한산 탐방로인데 일반적인 탐방로가 아니고 샛길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거를 취재를 갔는데 막 바위도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사도 유난히 가파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카메라 기자가 제일 힘든 거는 태풍 취재 같아요. 장비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게 태풍이거든요. 내가 비 맞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그만큼의 비를 맞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이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자택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울광장까지 가는 게 당선자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방송사들이 다 생방송 장비를 등에 메고 오토바이로 이제 그 차량을 쫓아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일 흔하게 겪는 게 이제 뻗치기 같은 거죠. 아시겠죠? 무한대기. 네, 무한대기죠, 우리나라 말로. 내가 잠깐 화장실을 한번 가더라도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사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훅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말로 물 먹는 거잖아. 음료수를 하나 먹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대를 하면서 절대 그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세관을 거쳐 세관 신고를 하고 이 장비를 가지고 내가 너희 나라에 간다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올 때도 이거를 뭐 어디다 팔아먹지 않고 제대로 갖고 왔다라고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시고 그런지 궁금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기록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한다거나 그런 리액션을 느꼈을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JTBC 영상 취재팀엔 이런 강점이 있다. 기자가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서 걸어다니면서 현장을 설명하고 카메라 기자도 또 그에 맞게 함께 걸어야죠. 함께 걷고 필요하면 뛰고 하면서 그 역동적인 상황을 불편 없이 부드럽게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타사에 비해서 월등히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취재 기자랑 되게 싫어요. 시키면 죽어. 먹고 살고.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배터리랑 렌즈까지 다 하면 7kg, 8kg 정도. 7, 8kg 정도요? 존댓말로 해야 되나? 그렇죠. 나 안 극한데? 아유 배가 아프네요. 제일 힘든 거는 이렇게 영수증 처리가 제일 힘들죠. 극한 상황 촬영보다 서류 작업이 더 힘들다. 언제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극한이야. 너 여기다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좀 해줘. 고맙습니다. 교수하고 있는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 기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건 취재를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기자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매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총 3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문 기사예요. 자, 신문 기사는 선생님이 하나 따와봤는데 이거 정광훈 목사 이거 광화문 집결 관련된 뉴스예요. 자, 신문 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나 피해에 따라 그런 규모를 피해 규모를 상세하게 아주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 대처 방안, 해결 방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게 신문 기사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텔레비전 제주에는 뉴스의 이미 특징인데요. 높은 파도가 텔레비전 일고 있습니다. 뉴스의 태풍 마이삭은 특징은 내일 이 시간쯤에 현장의 제주도에 실상을 생동감 있게 가장 보여준다는 다가설 특징이 거로 있습니다. 바닷물이 가장 이건 높은 영상이니까 만주 가능한 시간과 거예요. 겹쳐서 자, 선생님이 하나 걱정입니다. 뉴스 한번 가지고 해안가 와봤는데 주민들 한번 같이 기상특보와 볼게요. 뉴스 잘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상황은 JIBS 하창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태풍이 제주에 근접한 듯합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키나와 200km 부근에서 북상 중인데도 제주는 이미 간접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제주도 내 항포구는 바빠졌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 중인데다 위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음식점이나 주민들은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태풍 매미 때도 해안가 마을 피해가 상당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이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폭풍 해일이나 월파 피해가 우려됩니다. 파도 치면서 같이 나뭇가지나 막 그런 것들이 파도에 이렇게 때려불면은 그것만 살짝 막아주는.
태풍 마이삭이 강풍에다 많은 비를 동반한 채 북상하면서 농민들도 태풍 자, 피해 우리 대비에 얼마 전에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초속 태풍 50m 관련된 강풍이 예상돼 뉴스입니다. 시설 하우스 피해도 어때요?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파도가 막 이렇게 농경지에 바람이 불어서 옮겨지면 파도가 막 겨울 치는 최소 그런 정도 장면도 피해가 나오고 우려됩니다. 굉장히 생동감 있게 태풍 마이삭은 그 내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 태풍이 우리 제주 옆에 동쪽에 가장 왔구나를 근접할 이렇게 것으로 보여주고 예상됩니다. 있죠. 이런 것이 제주는 바로 긴장 텔레비전 속에 뉴스의 태풍 전야를 특징이라고 보내고 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JIBS 하창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뉴스를 볼 건데 인터넷 뉴스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많이 본 뉴스, 뭐 댓글 많은 뉴스, 연령별 뉴스 이런 식으로 순번 이렇게 우리가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핫 이슈가 바로바로 확인 가능하고, 그쵸? 다양하게 많은 소식을 동시에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인터넷 뉴스 많이 볼 건데 인터넷 뉴스 볼 때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게 내가 원하고자 내가 보고자 하는 뉴스 하나만 딱 집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뉴스가 나오다 보면 어느새 내가 다른 내가 원치 않는 뉴스까지 보게 되는 그쵸? 그런 또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그 매력 있는 또 매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건데요. 자, 우리 오늘은 뉴스의 뭐 특징이라든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바로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뉴스 팩트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